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전선을 연결할 때 정석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가운데의 제목처럼 전선을 대충 꼬면 정말로 큰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양쪽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전문가가 정석대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아주 촘촘하고 규칙적인 나선형으로 정밀하게 꼬여 있죠. 이렇게 하면 전선 사이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힘이 골고루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최소화되어 전기가 아주 잘 흐르는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반면 오른쪽을 보세요. 전선이 헐겁게 꼬여 있고 틈새가 벌어져 있죠. 이런 틈에는 산화물이 쌓이기 쉽고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는 고저한 구역이 생깁니다. 오른쪽 상단의 게이지를 보면 바늘이 이미 위험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순식간에 온도를 높여 화재를 일으키는 열 폭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0년 현장 노하우가 말해주는 이 차이, 정말 크지 않나요? 안전하고 완벽한 전기 실무를 위해 오늘 이 정석 가이드를 제대로 익혀봅시다. 여러분,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면 차들이 막히는 병목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기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접속 불량이 전기의 병목 현상을 만드는 거죠. 먼저 화면 위쪽의 정상 접속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선들이 아주 촘촘하고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최적의 경로가 확보되어 저항 없이 아주 안전하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게이지를 봐도 저항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불량 접속 사례를 한번 보세요. 전선이 느슨하게 풀려 있거나 제대로 맞물려 있지 않죠? 이렇게 전자가 지나갈 통로가 좁아지면 전자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접속 저항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좁은 틈을 통과하려다 발생한 저항은 엄청난 열에너지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림 중앙의 붉은 열점을 보시면 온도가 280도 이상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이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을 녹이고 결국 무서운 화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전선 연결 상태를 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목처럼 바로 인장 강도 80%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인장 강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선을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힘을 말해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파란색 선이 전선이 견디는 힘을 나타내는데 전선을 서로 연결하고 나면 원래보다 힘이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법에서는 아무리 약해져도 원래 강도의 80%인 저 주황색 점선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힘을 가했을 때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툭 끊어지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불량 판정을 받게 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연결할 때 단순히 손으로 꼬는 게 아니라 슬리브라는 부품과 전용 공구를 반드시 사용해서 단단하게 고정해야 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80%의 법칙, 왜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전선을 연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완벽한 접속의 3대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3개의 기둥이 보이시나요? 이 기둥들은 우리 시스템의 안전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전기적 조건이 있습니다. 전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전기 저항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저항이 커지면 열이 발생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처음처럼 매끄럽게 흐르도록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가운데에 있는 기계적 조건입니다. 전선을 연결한 부위가 쉽게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선을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인장 강도를 원래 전선의 80% 이상으로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의 절연 조건입니다.
전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나 수축 튜브를 사용해서 원래의 전선 피복보다 더 확실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자, 화면 아래쪽의 문구를 꼭 주목해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둥 중 단 하나라도 금이 가거나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화재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다룰 때 왜 이 조건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안전은 아주 작은 틈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전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오늘은 와이어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단선과 연선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공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단선을 볼까요? 영어로는 솔리드 와이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굵은 구리선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선은 아주 단단해서 한번 구부려 놓으면 그 형태를 강력하게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잘 휘어지지 않아 다루기 힘들 수도 있죠. 이런 단선은 주로 트위스트 접속이나 브리타니아 접속 같은 공법을 사용해 연결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연선을 살펴봅시다. 연선은 얇은 소선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전선입니다. 그림을 보면 0.3mm 굵기의 소선 19가닥이 모여 하나의 전선을 이루고 있죠. 연선은 매우 유연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잘 휘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선을 연결할 때 소선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선을 연결할 때는 단권 접속이나 권선 접속 같은 전용 공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전선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안전하고 정확한 전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습할 때 내가 쓰는 전선이 단선인지 연선인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전선을 연결할 때 그냥 대충 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선의 두께에 따라 연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선의 굵기에 따른 정밀한 접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위쪽을 보시면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비교적 가는 전선이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두 선을 서로 꼬아주는 트위스트 접속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핵심은 피치, 즉 꼬임의 간격을 5mm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균일한 간격으로 꼬아주어야 접촉 면적이 고르게 확보되어 전기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그림처럼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굵은 전선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굵은 선을 억지로 비틀어 꼬으려고 하면 전선에 무리가 가서 기계적 강도가 80%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브리타니아 접속법을 사용합니다. 굵은 두 선을 나란히 맞대어 놓고 그 위를 별도의 얇은 선으로 촘촘하고 단단하게 감아서 고정하는 방식이자 오른쪽 상단의 게이지를 보면 저항값이 0.01ohm으로 아주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선의 굵기에 딱 맞는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전기 설비의 뼈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선을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손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닥의 얇은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연선은 조금만 방심해도 사방으로 흩어지기 쉬운데요. 화면 왼쪽에 돋보기로 확대한 부분을 보시면 가닥들이 엉키지 않고 나란히 정렬된 모습이 보이시죠? 이처럼 완벽하게 평행을 유지하며 잡아주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오른쪽에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접속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선을 한 방향으로 깔끔하게 감아주는 단권 접속부터 서로 꼬아서 연결하는 권선 접속, 더욱 튼튼하게 보강하는 복권 접속, 그리고 전선을 나누어 연결하는 분할 접속까지 각각의 용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한 가닥씩 정성을 다해 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찮다고 한꺼번에 몽둥그라 박으면 나중에 절연 테이프로 마감할 때 두께가 들쭉날쭉해지고 결국 전기가 흐르는 저항값도 불안정해집니다. 화면 상단의 게이지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꼼꼼한 손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은 화려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직한 손끝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전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와이어 커넥터의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보이는 꽂으면 커넥터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선을 구멍에 쑥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주로 딱딱한 단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며 작업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옆에 주황색 경고 문구 보이시죠? 전선을 끝까지 깊숙하게 밀어넣지 않으면 접촉 불량으로 인해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밀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물리명 또는 나사형 커넥터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 가닥으로 된 연선을 연결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전선을 섞어서 연결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안쪽의 스프링이 전선을 꽉 물어주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결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수칙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 커넥터 외부로 구리선이 노출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커넥터를 사용하든 피복이 벗겨진 구리 부분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시공하는 것이 전기 안전의 기본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금속 전선을 하나로 단단하게 합치는 슬리브 압착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B형 슬리브를 보실까요? 두 전선을 나란히 넣고 강한 힘으로 눌러주면 열을 가하지 않아도 금속이 서로 엉겨붙는 맹간 용접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림 속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압착 부위를 보면 금속이 완벽하게 융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의 C형 슬리브입니다. 이것은 굵은 메인 전선에서 새로운 가지 전선을 뽑아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C자 형태의 클램프가 위아래와 옆에서 강력하게 눌러주어 전선들을 흔들림 없이 고정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화면 하단의 문구입니다. 반드시 전용 압착 공구와 규격에 맞는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대충 도구를 사용해 압착하면 처음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동에 의해 연결 부위가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저항 측정기처럼 전기 저항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압착 기술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회로를 조립할 때 전선 끝에 끼우는 이 동그란 부품, 압착 단자, 다들 본 적 있으시죠? 오늘은 이 단자를 연결할 때 전선 껍질을 얼마나 벗겨야 하는지, 이른바 피복 탈피의 황금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의 큰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전선을 단자에 끼웠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선 끝부분이 단자 밖으로 1에서 2mm 정도 살짝 노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전선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야 눈으로 봤을 때 전선이 끝까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전기도 더 잘 흐르게 됩니다. 동시에 반대쪽을 보면 전선의 껍질, 즉 피복이 단자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피복 진입 깊이라고 하는데요. 피복이 단자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야 외부 충격이나 진동이 있어도 전선이 쉽게 끊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오른쪽 아래 작은 그림을 볼까요? 빨간색 가위표가 쳐져 있죠. 피복을 너무 많이 벗겨서 구리선이 훤히 드러나게 만들면 전선이 쉽게 꺾여서 끊어지거나 다른 곳과 다 합선이 일어날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게이지가 안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안전하고 완벽한 회로를 만들려면 1에서 2mm의 여유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실습 결과물을 훨씬 더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전기 회로를 만들 때 전선을 나사에 고정하는 작업 한 번쯤 해보셨죠? 이때 아주 단순하지만 놓치기 쉬운, 그래서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계 방향의 절대 원칙입니다. 먼저 왼쪽의 올바른 방법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사를 조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때 전선 고리도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과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사가 조여질수록 전선 고리를 안쪽으로 더 꽉 끌어당겨주면서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잘못된 방법을 볼까요? 만약 전선을 반시계 방향으로 감은 상태에서 나사를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가 돌아가는 힘 때문에 오히려 전선이 밖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림에서 전선이 튕겨나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전선이 빠지거나 접촉이 불안정해져서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사가 조여지는 방향과 전선 고리의 방향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전선이 밀려나가지 않도록 항상 시계 방향으로 감아야 한다는 것. 이 절대 원칙을 꼭 기억해서 안전하게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기계를 만들 때 나사를 아주 꽉 조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은 적들이 기계를 망가뜨리곤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대표적인 원인인 미세 진동과 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의 그림을 봐주세요. 기계가 작동하면 우리가 느끼기 힘들 정도의 아주 미세한 떨림이 발생하는데 이 진동이 반복되면 아무리 세게 조여놓은 나사라도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이를 막아주는 핵심 부품이 바로 스프링 와셔입니다. 스프링 와셔는 특유의 탄성을 이용해 나사를 위쪽으로 밀어주는 힘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진동 속에서도 나사가 풀리지 않고 결합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 그림은 부식 방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 직접 맞닿게 되면 전이차로 인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부식되는데 이를 이종 금속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경고 표시처럼 이런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절연 처리를 하거나 특수 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면 하단의 문구처럼 아무리 완벽하게 조립했더라도 진동과 부식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기계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작은 부품 하나, 그리고 세심한 설계 하나가 장비 전체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콘센트와 스위치의 속모습을 엑스레이처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겉모습은 다 비슷해 보여도 전선이 연결되는 방식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사 죬 단자입니다. 나사를 직접 돌려서 전선을 꽉 눌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두 번째, 꽂으명 단자는 말 그대로 구멍에 전선을 쏙 밀어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고정되는 아주 편리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 압착 단자형은 전선 끝에 별도의 부품을 끼우고 전용 도구로 꽉 집어서 연결하는 형태고요. 네 번째, 누름쇠 단자와 다섯 번째, 조임쇠 단자는 금속판이나 부속품을 이용해 전선을 넓은 면적으로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5가지나 되어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 전선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고정해서 전기가 잘 흐르게 한다는 핵심 원리는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스위치나 콘센트를 만나더라도 이 5가지 범주 안에서 이해하면 되니까 우리가 배운 이 구조들을 잘 기억해두면 실무에서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마스터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스터의 툴킷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완성은 결국 적재적소에 맞는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와이어 스트리퍼를 보세요. 전선을 연결할 때 가장 기본은 피복을 벗기는 일이죠. 이때 안쪽의 구리선에 상처를 주지 않고 깔끔하게 피복만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구가 좋으면 피복 손상을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의 압착 펜치는 전선과 단자를 단단히 물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정확한 다이스 규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연결 부위가 헐거워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롱노즈 플라이어는 좁은 공간에서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합니다.
특히 고리단자를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모양을 잡아주는 필수 아이템이죠. 하지만 이 모든 훌륭한 도구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절연 장갑입니다. 전기 작업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연 장갑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슬라이드 아래 적힌 문구처럼 도구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손과 장비가 완벽하게 동기화될 때 사고율은 0%가 되고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기술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깔끔하게 정리된 배선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보기 좋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완벽한 접속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벽 너머의 연결이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진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룬 인장 강도 80%의 법칙과 정석공법,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새겨두세요. 전기 작업에서 적당히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발휘하는 그 작은 꼼꼼함 하나가 결국 누군가의 평화로운 일상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멋진 기술자로 성장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추천 영상인 배선공사 실무편을 꼭 시청해보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